세상에 힘든 이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저 누군가를 도와줘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투스카로라족의 말인데요. 이게 인디언이 부족이 한 4,500개 정도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람 이름들도 보면 참 인디언의 사람 명칭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다 이름들이 명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투스카로라 족의 그러한 잠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손바닥으로 해가리기. 진실의 신비한 것은 논리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성이나 정신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영적 진실은 방해되는 것이 제거되면 스스로 드러납니다. 증거의 기반에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제거하면 해가 빛납니다. 이게 다입니다. 구름 제거는 해를 빛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손바닥으로 해 가리기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름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름으로 한때 가릴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뿐입니다. 눈앞의 손바닥을 치우거나 구름이 겉어지면 가려졌던 해는 다시 빛납니다. 진실, 진리도 그와 같습니다. 논리나 가설, 이성이나 변증법들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해를 가리는 손바닥일 뿐입니다. 한때의 구름일 뿐입니다. 손바닥과 구름 너머에 진실이 빛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에 대한 해석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친밀함이란 멋진 극장에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는 것과 같다. 특별하게 차려입어야 귀한 시간이 더욱 특별해진다. 친밀함을 공유하는 관계는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친밀한 사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기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이는 가슴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머리로 하는 논리와 분석과 평가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친밀한 것이 아니고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물질의 차원만이 아닌 영과 혼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길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일수록 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의 글이었습니다. 끝으로 수수께끼 또 풀린다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헌책은 한 명 이상의 독자를 거치면서 책 자체의 내용에 읽은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헌책방에 쌓인 책들은 새 책방에 곱게 진열된 책보다 훨씬 많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습니다. 헌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은 밑줄, 어느 곳은 메모, 또 어느 곳은 오타 교정까지 다양한 흔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나 보구나. 아, 그렇군요.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은 서로 연결된 듯 문득 만난 오랜 친구처럼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못 푼 수수께끼도 풀립니다. 네, 이건
네 문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돌아가면서 소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규랑 대표님은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걷는 중이신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들려요? 들려요. 제가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는데요. 그 인디언의 그 이름을 그 유영진 대표님께서 주셔가지고 해봤더니 백색 나무도 나오더라고요. 백색 나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쁘게 나오질 않아서 이상하다 그냥 그랬었는데,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몰입할 정도의 그게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한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그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친밀함으로 표현할지는 몰라도 제 생애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들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늘 적어봐요. 그 안에 이제 유영진 대표님도 들어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왜냐면 유영진 대표님이 너무 많은 헌신과 봉사,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또 한 분 생겼고 막 이러면서 주로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 20, 30년 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근데 자주 뵙지는 못해요. 막 어느 경우는 1년에 한 번 뵙기도 어렵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뵙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친밀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름 중에 그 발표를 했나? 짧게 해줄 줄 알았더니 말씀 하실 부분은 다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화면상의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보니까 99번째 보니까 다음 주에가 이제 100회네요. 네네네.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래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으네요. 네. 저는 지금 그 4가지 중에서 아까 이제 친밀한 부분에 관련돼 있는 저도 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한 사람만 있어도 좋다 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부에서 제일 또 더 필요한 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존중. 결국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가 존중하고 그래야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까 이제 결국 마음을 이야기한 거겠지만 가슴과 가슴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진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슴과 가슴 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막대할 수도 있지만 그 존중하는 마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제 실천을 또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미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에 인디언의 잠언, 모두가 다른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근데 어제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이랑. 근데 어제 섬김에 관한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섬기냐, 왜 봉사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당신을 섬겼습니까? 당신은 누굴 섬겼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혼자만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의 도움이라든가 또 가족의 도움, 또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손바닥으로 해 가리기. 그렇죠. 진실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했거든요. 진실은 항상 뭐 승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 하니까 저는 이제는 남편과 가장 친밀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녀들, 그 다음으로 형제 자매 부모. 이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좀 확장시켜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헌책방. 어렸을 때는 제가 사는 주변에 헌책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헌책방 골목이 있어가지고 사실 새 책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책은 한 번 읽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읽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밀리에세제 뭐 그래서 전자책이 많이 이렇게 성행하는 시기지만 진짜 과거에는 이 헌책방에 이런 어떤 헌책방의 정다움, 헌책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아주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그 인디언의 잠언,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돕는다는 것 쪽에서 생각이 됐던 게 자유시장 경제 있잖아요. 예. 자유시장 경제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를 돕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할 때, 투명하게 사업한다는 거는 결국은 따로 뭐 거기서 본 돈을 다시 어떻게 뭐 사회에 돌리기까지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투명하게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닌가. 그거 자체로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특히나 사람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러면 생색이 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또,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색이 이렇게 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돕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남을 돕는 것보다 그냥 투명하게 사업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장치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통 돕게 되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내면이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장치나 수준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살다 보면 그런 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도 남한테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게 되는 이유가 이런 누군가를 항상 돕게 되는 그 장치, 이런 면에서 참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단 모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투명하게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 경제 부분만큼은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어떤 거나 완벽한 게 없으니까 보완해 가면, 그러면은 보완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돕는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손바닥으로 해가리기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렸을 때 교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자꾸 뭐 교권이 떨어져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교실에서 좋은 면도 기억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정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쪽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폭력이 있잖아요. 그런 폭력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아이들 손에 전부 스마트폰이 들리면서 물론 마이너스 부분
도 문제점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 교육자들에 의한 그런 삐뚤어진 교육자들에 의한 그런 폭력 부분은 정말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해가리는 게 오히려 근데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게 드러나게 되는 정보 민주화의 시대가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이 부분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저희가 교회 부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거기 와서 이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가. 근데 그럴 때 예전에는 그게 이제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모임에 참여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그걸 장려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둘만 있는 곳에서 싸울 바에는 와서 여기에서 다들 지켜보는 데서 거기에서 차라리 다퉈라. 그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 어떤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본인들도 답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건전하게 해소가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의 갈등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조심하니까 그 일부하고 또 자기가 다투는 거, 그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뭘 통해서 보냐면 이제 책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서 간접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갈등에 대해서 직접 접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이혼도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거를 가까이서 현실을 보면서 친밀하다는 게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좋은 소리만 하고 하는 그 선도 또 하나, 그것도 굉장히 친밀한 거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아예 하한선 부분은 그래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내놓고 서로 이렇게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거,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것도 또 친밀한 한쪽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식이 아닌 사실의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친밀함의 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도 풀린다 헌책방의 책 부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많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이 왜 오픈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 나가거나 그러면 강의 교재를 만들자마자 항상 올려놓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게시판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래서 PPT가 됐든지, 저는 이제 심지어 이제 교재 준비할 때 중간에 얻은 자료까지 다 오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댓글 때문에 그랬거든요. 밑에 달리는 댓글.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더해 주시고, 또 제가 놓쳤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잡아주시고, 또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으니까 원본보다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는 공개하면 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개할수록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책방의 책에서 아까 거기에 이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이렇게 메모하신 거, 그 부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PC에만 가지고 있으면 바깥은 새 정보가 자꾸 쏟아지고 막 교류가 되고 댓글이 붙는데, 내 거 PC에다 저장만 해놓으면 이게 점점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 소장님이 이 시간 운영하실 때 원래 아래 한글 쓰시고 계시니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우리 공유할 수 있는 포맷,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바꾸시면 어떻겠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아래 한글을 해서 구글 문서로 이렇게 바꾸신 거, 예,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멈춰있는 정보나 이런 자료가 되는데, 그걸 밖으로 꺼내 갖고 서로 토론을 해가면, 이제 최미정 님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주제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우리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면 설사 그 일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더라도 그걸 우리끼리 그걸 갖고 논의한 스토리는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풍성해진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목요일 저녁에 막내 아들 지상이하고 둘이서 그 게임 교실 이렇게 열어놨는데 최미정님이 들어오시니까 사실은 둘이서 이제 나눈 이야기는 거의 이렇게 그 이야기 범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미정님이 오시니까 게임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도 엄청나게 쓰이는구나. 그 순간에 찾아보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관련된 부분도 게임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오픈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고 끼어들고 하면서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풍성해지는 이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떠올리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부싸움은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부 이제 그저 교회 모임 이게 참 그저 부부싸움을 공개적으로 한다. 제 어떤 생각으로도 참 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좋은 게 네. 그 싸우다가 말다툼이 될 만하면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 모임에서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미루면 우리가 진짜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그게 딱 90초래요. 그러니까 네. 생물학적으로 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확 올라오는 거는 90초인데 그 이후에 그 감정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뇌과학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금요일 날로 이렇게 미루는 거 남들하고 그때 생각 정리가 객관화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벌어내는 거라 아주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부부싸움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싸운다고 하는 그리고 아까 그 친밀한 사이에서 느낀 부분이 남이 있을 때 싸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친밀한 싸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싸운다는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 이렇게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친밀한 싸움 그러면은 싸움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뭔가 해빙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참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역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친밀한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그 친밀할수록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친밀한 사이가 누구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친구 또 아내, 형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제 존중이라는 말하고 존경이라고 하는 거 같은 의미로 이렇게 저는 그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선배는 제가 이제 존경을 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 후배들은 제가 이제 경외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그 모임에 나가면 가끔 하거든요. 1년 선배가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존경의 대상이다. 험난한 세상을 저보다 하루 뭐 이틀 365일 더 사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게 후배의 입장인 것 같고 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후배들은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기 때문에 경외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제 어떤 그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후배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다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했거든요. 네.
네, 오늘 99번째 시간에 서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더위가 뭐 앞으로 이 광복절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좀 나는데 한 10일 정도 더 지속이 된다 그러네요. 네, 건강도 좀 유의하시고요. 네, 좋은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원 파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